한 세 명 있었고, 그리고 아직 제가 저장을 누르지 않았나 본데요. 저장 누르셨어요, 조 대표님? 네. 아, 저장을 늦게 눌렀네요. 예. 그때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 유학을 간 것이 아니라 롯데에서 근무하다가 유학을 갔기 때문에 첫 강의를 들었는데 영어가 거의 90%는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과연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참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취업을 하고 또 대학 수능 시험도 봤지만 이 미국 보석학회에서 공부할 때 이때처럼 인생의 승부를 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하루에 한 새벽 한 두세 시까지 이 보석책을 이 영어로는 보석책 이게 한글도 아니고 이 정말 깨알 같은 이 영어로는 보석책을 이렇게 하루에 두세 번씩 정독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은 영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이제 그 영어 학습이 끝나면은 미국 학생을 하나 제가 이렇게 좀 과외 비슷하게 해서 별도로 이렇게 피눈물 나는 그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보석 감정사 자격증은 참 그 매력적인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자격증이 참 많지만 이 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바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자녀분들이라든가 최근에도 제가 처음으로 그 유료 강좌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자제분이 주얼리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저런 보석 감정사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뭐 단순하게 뭐 주얼리 공동구매만 하면 또 썰렁하니까 제가 그 보석에 대해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드리면서 오늘 나머지 시간을 좀 재밌고 유용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시대잖아요. 정말 요즘 핫한데,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이 노트북과 핸드폰 하나로 새로운 그런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SNS에 돈이 모이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우리 여기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립도 제가 주얼리를 해보겠지만, 저는 이 APR의 김병원 대표가 이 틱톡 마케팅으로 해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판매를 했는데 저도 이제 틱톡에서 주얼리를 직접 이제 한번 라이브를 해볼까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디지털 세상은 스펙과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 좋은 그러한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끈을 매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 좀 앞서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구매가 이제 좋은 점이 있잖아요. 뭐 공동구매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 디지털 세상의 자유로운 점은 시간의 자유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침 일찍 그 시간에 관계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공간의 자유가 있잖아요. 뭐 오프라인을 하려고 하면은 특정 장소를 마련해야 되지만 이렇게 그 디지털 세상은 내가 집에서 이렇게 책상을 하나 놓고 그것이 사무실이 돼서 내가 이런 창업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자유롭잖아요. 이 오프라인 창업은 직접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하긴 또 온라인에도 커뮤니티가 있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수많은 팔로워가 있기 때문에 그 팔로워들과 관계의 자유로움 속에서 거기에서 그
수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이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1인 창업가에게는 온라인을 다루면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또한 유익한 플랫폼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그 3대 무자본 창업의 대명사가 있잖아요. 뭐 신사임당, 또 뭐 자청, 이렇게 또 여러 분이 있는데 자청 이분의 그 유튜브에서 마케팅 강의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분이 최근에 직원이 100명이 됐다더라고요. 그래서 참 돈 10원 하나 들이지 않고 직원을 100명까지 들일 수 있는 이 디지털 플랫폼의 그 놀라운 저력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가 동반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주얼리 공동 구매가 좋은 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재고를 제가 이제 저는 항상 무자본 창업의 대명사라고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이 주얼리를 빌려드려서 며칠간 착용을 해보고 들어보면서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때 이후에 그것을 이제 공급가 조금 너무 비싸게 올려서 제가 이제 이걸 판매를 해서 이제 구매를 하면서 여러분이 공동구매를 했는데요. 나중에 뒤에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비닐봉투에 하나 담아서 내가 집에서 저장하면서 아주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 스토어도 우리가 좀 배웠지만 그동안에 이 공동구매는 이 블로그페이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의 그 판매 링크가 있지만 최근에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면서 이 공동구매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선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든 간에 주얼리 공동구매는 이렇게 세 가지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매력적인 그러한 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온라인에서 참 많은 것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공동구매를 할 때 그 여성분이 온라인에서 그 자동차 부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퇴직하고 막 그 주얼리 그 창업을 해서 공동구매를 시작할 단계인데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 공동구매를 통해서 참 수많은 그런 것을 팔고 있잖아요. 뭐 부동산까지 팔고 있는데 이 온라인에서 우리가 좀 다양한 상품을 팔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저는 주얼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이 멀티 플레이어들은 여러 가지 상품을 팔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공동구매하면서 수익을 한 번에 450만 원 매출된 분이 그분은 이제 그 가방 위주로만 하다가 주얼리 공동구매에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전략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짜야 되겠지만 좀 협의해서 잘 만들면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익화가 좋은 점이 특히 이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참 여성분들이 수익화하는 방법이 참 많잖아요. 또 블로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협찬도 받고 또, 또 브랜드도 판매하면서 또 공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수익화가 현재 현금 흐름이 되는 것은 바로 공동구매잖아요. 뭐 협찬으로 해서 우리가 물건을 받아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직접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PR의 김병훈 대표 같이 내가 창업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것이 한 개, 두 개 팔려서 그것이 뭐 100개, 1000개 돼서 수만 개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2020년도에 가로수길에서 그 3억을 투자한 분, 그 주얼리 대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파는 사람들은 한 번에 뭐 연예인들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500개씩 뭐 1000개씩 팔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많이 팔면 좋겠지만 뭐 처음부터 욕심을 내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팔아가면서 그 성장하는 그러한 온전한 성장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보면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특히 이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저도 오프라인을 저는 많이 해봤잖아요. 이 명품 보석 참 그 비싼 돈을 들여갖고 오픈하는 그 티파니 까르띠에 불가리 보석을 오픈하면서 정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 뭐 보석인데요. 왜냐하면 보석은 부피가 작아서 그래서 또 분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석은 같은 직원들끼리 거래할 때도 반드시 사인을 합니다. 사인해갖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넘겨준 것이 몇 개이면서 어떤 제품을 넘겨줬다라고 이렇게 사인하게 되는데 이 주얼리 창업은 아주 그 신중을 기하는 그런 창업이 되지만 온라인 창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쉽게 그냥 그 상세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SNS 채널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홍보하면서 또 고객을 끌어들여서 구매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수익화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온라인 창업이 좋은 점이 내가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창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도매 사이트가 참 많은데요. 저하고 주얼리 창업을 이제 공동구매를 하다가 여러분이 한 몇 개월 지나면은 안목이 트이면은 여러분 스스로 도매 사이트에 가서 주얼리를 소싱해서 또 여성분들은 또 그 안목이 있잖아요. 아, 요 주얼리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주얼리 공동구매를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또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공동구매를 통해서 좀 시간을 가면서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석마다 이 명품 보석은 그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샤넬인데요. 그 샤넬도 그렇지만 또 티파니에는 제가 공동구매한 그 아이템 있잖아요. 솔리테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즘 그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봤는데 동아일보에 짝퉁이 가장 많은 것이 이 부쉐론의 이 콰트로라고 하는 디자인이고 또 벤클리벤 아펠의 그 클로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벤클리벤 아펠의 클로버와 이 부쉐론의 콰트로 또 샤넬의 빨리 보면은 이것도 참 그 아주 디자인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처럼 명품 보석은 고유한 그런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불가리도 이렇게 좀 모양이 부시런과 비슷한데 이 까르띠에는 이 샤넬 같이 이 그 스리링, 트리니티 링이라고 세 가지 색상이 있는 반지가 있잖아요. 이처럼 명품 보석은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만의 고유한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계정은 어떤 계정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고유한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얼리라고 하는 것이 빛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잠깐 그 보석을 보여드렸듯이
특히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무색의 그 주얼리는 이 빛이 생명입니다. 빛이 없으면은 다이아몬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돌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치가 나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주얼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듯이 이렇게 빛이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다이아몬드를 커팅할 때 얇게 이렇게 얇게 커팅을 한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커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무게가 돈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캐럿당 이제 명품 보석은 캐럿당 1,000만 원이 가는데 그러면 1캐럿이면 1,000만 원이 되고 3캐럿이면 이제 3,000만 원이 되는 그러한 논리지만 또 캐럿이 올라갈수록 보석은 그 가치가 배가 이상 상승이 되기 때문에 1캐럿은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3캐럿은 억대 이상 넘어가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빛이 중요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 다이아몬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포시가 있잖아요. 포시 중에 하나가 이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얇게 깎으면은 빛이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전에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로 새 나가잖아요. 잘 다듬어진 세팅된 주얼리는 이렇게 그 빛이 들어갔다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투과가 돼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깊게 깎은 보석은 빛이 들어가서 나오기 전에 새 나가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이 보석의 그 커팅된 그 상세 내역이라고 할까?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예물할 때 그 보증서를 이제 만들게 되잖아요. 그 보증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스톤의 그 커팅된 사이즈가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나중에 이제 집에서 뭐 자제분들이라든가 좀 이제 또 여성분들은 또 나이가 이렇게 세월이 가면 캐럿짜리도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이럴 때 그 지하의 보증서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러한 논리를 갖고 보면은 그 보증서를 볼 수 있는 눈이 확 여러분이 트일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빛이 들어갔다 나오는 논리는 우리가 그 굴절률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체인데 여기에 빛이 들어가서 굴곡이 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제 이런 뭐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디스코테에 가면은 그 불빛이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도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불꽃이 마치 그 폭죽놀이 하듯이 그와 같은 불꽃을 여러분이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석은 참 다양한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요즘 제가 그 유치했던 초고가 보석이 요즘 아주 상당히 고객들의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블루 다이아몬드라든가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보석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이 레드 다이아몬드와 블루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석은 왼쪽에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빛이 없는 무색의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큐빅이지만 큐빅도 이처럼 칼라 스톤이 많이 있습니다. 큐빅은 여기에다 이제 색을 입히기 때문에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무색의 이제 다이아몬드를 비롯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칼라가 나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무색의 다이아몬드 여기에 붕소가 들어가면은 블루
색상의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그 마그마 그 황산이라고 하는 그 황산이 들어가면은 산화알루미늄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블루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석을 공부하면서 참 우리가 인생을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나에게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여기 이 탄소 다이아몬드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 진주라고 하는 것이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거기에 그 까끌까끌한 부분에 참 저는 이제 진주를 공부할 때 일본에 있는 미키모토에 가서 그 바다에 가서 진주 생성하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참 그 진주의 그 탄생이 그 하찮은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면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은 내가 다시 아름다워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동아일보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인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뭐 수십만 명이 운둔 청년이라고 하는데 참 이 다이아몬드의 탄생을 보면 운둔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그 역경의 교과서가 오프라 윈프라라고 하는데 저도 참 이 어려움을 참 많이 만났는데 되돌아보면은 어려움을 일찌감치 만나서 그런지 참 요즘은 저도 아직까지도 제가 병원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 체크업을 가는데 처음에 암 치료할 때, 항암 치료할 때 병원에 가서는 참 놀라웠습니다.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내가 죽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은 참 두려움이 휩싸였었는데 이제는 그냥 그냥 순응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이 보석의 탄생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을 이겨내면은 분명히 우리 인생이 블루 다이아몬드와 이 레드 다이아몬드처럼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석의 참 그 스토리가 참 많잖아요. 이 왼쪽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테일러고 오른쪽에는 이 영국의 찰스 황태자의 다이애나 비주얼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65캐럿짜리인데요. 이게 1970년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거의 600만 불이니까, 그치? 배우 이 셀럽 중에서 유일하게 참 보석을 참 애지중지했던 사람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버튼 있잖아요. 그 영화 배우를 통해서 참 선물도 참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 다이애나 비가 참 재산가의 가족으로 들어가서 왜 이 값싼 사파이어를 했나 참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든 간에 사람마다 좋아하는 주얼리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주얼리를 하나씩 좀 갖고 다니면은 여성분들은 또 그만큼 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독 이 주얼리 업계에 참 많은
그 스토리가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오늘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이 다이애나 비가 이 사파이어를 좀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보석을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의 모양을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이아몬드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이 보석을 공부한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이것도 90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봤던 책인데요. 참 세월의 흔적이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이 책에서 보면은 그 다이아몬드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보석의 모양을 제가 여기다가 캡처해서 보내드렸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그 보석을 구입한 분들의 그 성격을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가운데 있는 이 라운드 브릴리언트 모양은 그 사람 성격이 좀 온순하고 또 굉장히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보석을 그냥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보석을 좋아하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 페어 쉐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물방울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저는 좀 선호하는데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어떠한 성격이냐라고 하면은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좀 신중하다라고 하면서 또는 이제 적응력이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적이면서 또 우리가 요즘 그 조원회 대표님 아주 활동적이잖아요. 이 커뮤니티성이 있는 사람이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나는 어떤 보석을 좋아하고 어떤 형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 한 대표님이 강의하면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자, 보석을 구입할 때 우리가 그냥 그 보석의 모양도 보지만 이 주얼리가 참 좋은 점은 주얼리는 유일하게 금속과 스톤 이 두 가지만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창업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액세서리라고 하면은 이제 굴이나 여러분이 그 신주라고 들어보셨죠? 동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액세서리인데 보통 이제 5천 원에서 한 만 원 요 사이에 버금가잖아요. 그래서 요 액세서리도 결국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스톤과 금속인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머티리얼이 이 실버는 보통 저 아기들 우리가 돌잔치 할 때는 순금 순은을 사잖아요. 이처럼 순금 순은은 연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스톤을 세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 도금이라고 해서 그래야 스톤을 물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되거든요. 이 스털링 실버 같은 것도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보면은 실버 925라고 하잖아요. 그 925가 뭐냐면 은이 92.5%고 나머지 7.5%는 다른 금속이 들어가서 실버 925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로듐을 도금을 해서
자동차도 이렇게 광택을 내잖아요. 이 보석도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 로듐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금을 입힌 것을 우리가 이제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공동구매하는 이 실버 주얼리는 로듐 도금이기 때문에 로듐 도금은 빛을 더 아주 밝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 스톤은 우리가 이제 큐빅이라고 하는데, 요즘 또 이제 뭐 이 보석업계에서 그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뭐 모이사나이트라든가 뭐 랩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뭐 그와 같은 것들은 가격이 좀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뭐 그 랩 다이아몬드든 뭐 모이사나이트든 제가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천연 다이아몬드든 육안으로 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라리 큐빅이 아니면은 돈을 좀 들여서 천연 다이아몬드를 사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다이아몬드와 금값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이 모이서나이트와 랩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가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산 가치로는 그게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명품 보석을 오래 취급할 때 그 재벌가들은 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18K라든가 이제 백금이라고 해서 플라티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백금을 화이트 골드라고 하는데, 화이트 골드도 백금이지만 영어로 표현하면은 화이트 골드는 이제 화이트 골드고, 또 백금은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좀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얼리는 이렇게 그 똑같은 아이템이 저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중 사이즈와 소 사이즈. 그다음에 여기 있는 스톤은 7.25mm입니다. 조은혜 대표님이 갖고 있는 것이 지금 7.25mm인데, 이것이 이제 1.5캐럿이고, 저는 이제 7.25mm와 5.25mm 두 가지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객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십자가도 제가 중과 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이즈가 두 가지이면서도 실버와 14K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명품 보석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베스트셀러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요, 아이고, 잠깐만요. 요 솔리테어 목걸이는 그 귀걸이와 같이 세트이기 때문에 그 세트로도 주얼리가 많이 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트 상품을 한번 잘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제가 잘못 눌러갖고 안 넘어가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대로 그냥 PPT로 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제가 잘못 눌러갖고 슬라이드 씌워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동구매가 좋은 것은 특히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공동구매로 참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상품만 갖다가 고객과 연결해 주는데, 우리 여기 저희 그 모임에서 보면은 참 우리가 다양한 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제가 이 우리 모임을 보면서 참 좋은 점이, 제가 예전에 그 인스타그램 하는 분과
잠깐만요. 아, 오늘따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 잠깐만요. 그 공동구매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 공동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채널이 그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서도 이번에 홍희정 대표님이 처음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를 시작했는데 이 공동구매가 좋은 점은 단순하게 내가 상품과 고객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은 참 좋은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요즘 인플루언서 시대가 되었잖아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참 그 30대도 억만장자가 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잖아요. 그런데 그 마크 저커버를 제치고 세계적인 그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렇게 뭐 억만장자 인플루언서가 안 나왔지만 참 미래에는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이 인플루언서들이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저희도 우리가 잘 만들어서 좀 디지털 세상에 함께 올랐다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이게 참 이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PPT가 네, 됐습니다. 그 디지털 시대의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제 좋은 콘텐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저는 그 MKY의 김미경 대표님이 그 한 이야기가 참 지금도 와닿는데요. 그 김미경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디지털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콘텐츠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오늘 주얼리 공동구매 강의를 내가 하고 있지만, 이 주얼리 아이템도 참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공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99%는 공동구매할 때 그 상세 페이지만 받아서 물건을 이제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동구매를 시작하면은 반드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주얼리 코칭을 해주면서 함께 그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또 제가 주얼리를 직접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는 그 이렇게 상세 페이지만 받아서 그것을 그 SNS 채널에 올려서
판매하잖아요. 또 일부 뭐, 또 그 메가 인플루언서한테는 제품을 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아직 메가도 아니고 제가 1인 창업이지만 이 두 가지 주얼리를 코칭해드리고 또 제품까지 제공하면서 이렇게 하나로 시작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씩 시작하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얼리 공동구매가 사실은 나는 뭐 경험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긴 뭐 경험이 없으면 쉽진 않죠. 그 상세 페이지를 떠다가 그대로 올려서 그냥 판매하는 것은 판매할 수 있지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얼리를 좀 깊이 알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자립을 해서 이제 종로에 가면은 좀 보석상들이 참 많잖아요. 거기에 가서 내가 그 좋은 보석을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소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가 이 그동안에 코칭했던 분들은 주얼리에 대한 소싱 능력이 없었지만 제가 주얼리를 직접 소싱해 드리니까 저와 한 파트너분들은 주얼리에 대한 능력도 없이 그 안목만 갖고 그분들은 바로 공동구매를 해서 수익화를 만들어낸 것이 그 사례를 제가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협의를 해서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수량을 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 나눠 갖고 또 텀을 두어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기에 그 네 명의 인스타 계정이 이제 있는데 요 중에서 세 분은 한 100만 원 이상 매출을 만들었고 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0만 원 매출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늦게 합류한 분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뭐 두세 개씩은 꾸준하게 그 주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한 개의 주얼리를 판매하면은 수수료를 제가 한 30에서 35% 제가 이제 수수료를 드리는데 10만 원 정도면은 보통 한 이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이렇게 전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수익금을 어,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분들이 실제로 저와 주얼리 공동구매를 해서 이분들이 수익화를 냈는데 이분들이 참 그 저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하지만 결국은 다 수익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분은 그 패션 계정을 해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분은 이제 가방만 취급을 하다가 그 가방과 주얼리가 또 잘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이 가방 취급을 하다가 주얼리 공동구매를 해서 46개를 이제 한 번에 주문받아서 참 그 저도 그 왕초보지만 참 좋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공동구매를 하면서 거기에서 실제로 그 공동구매 그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라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좀 챕터가 많이 남았지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해서 7시에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50대 이상인데 이분도 그 주얼리 공동구매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이분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주얼리 공동구매를 하면서 인플루언서가 되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협회 수상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분이 그 인플루언서 협회 수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한마쌤 대표님한테 스마트 스토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서 여러분 채널에서 여러분이 수익을 내서 저에게
그 정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스마트 스토어가 없는 분은 제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제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정산해 드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한 대표님 통해서 이 스마트 스토어 강의가 공동구매하는데 참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제 여러분이 주문을 받으면은 제가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스마트 스토어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재고를 제가 많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또 제 것은 다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또 주문을 받으면은 2주 후에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에는 재고를 좀 갖고 있으면서 당일 배송을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점진적으로 우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좀 사전에 게시를 해가지고 홍보하면서 내가 언제 공동매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명품 보석은 이 보통 1캐럿대가 한 3천만 원 정도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그 방정식으로 가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3캐럿 정도는 보통 한 4억 정도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품 보석의 가격을 좀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취급했던 보석은 이제 8캐럿짜리 귀걸이인데 이것은 이제 한 17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명품 보석에 고가 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더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기초가 단단한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그 CNN 방송 중에서 그 미국에서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그 정말 지라성 같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옆으로 기울여졌습니다. 참 우리나라에도 그 아파트가 이 공사하다가 참 잘못돼 갖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는데, 참 세계 탑10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도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얼리 공동구매를 통해서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또 다양한 그러한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자신만의 고유한 콘텐츠. 이것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등간에 우리는 기초공사를 잘 다져서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딱 7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혜 대표님, 네, 네. 오늘도 또 보석 강의를 새벽부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순기 대표님. 네,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또 새로운 정보를 우리한테 주셔갖고 또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잼 화이팅! 네, 저도 이번 기회 통해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도 한번 해보고 또 한마센 대표님 통해서 그립도 한번 해봐서 이 주얼리에 대해서 흥미로운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서 뭐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시간을 일주일 내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뭐 한 두세 시간 요것만 갖고 하다 보면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조 대표님이 마무리 하시죠. 네, 오늘은 또 주말이어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 우리 이순기 대표님 마이잼 십자가 목걸이를 해봤어요.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예쁩니다. 이런 거는 네. 평생 소장하는 그런 주얼리인 것 같아요. 그 네. 주어지는 지금 대표님이 이제 티파니 가서 구입하시려면 지금 한 300만 원 줘야 돼요. 우와. 그리고 또 그 다이아몬드 보석 또 그것도 티파니는 이제 18K고 이제 다이아몬드죠. 이것은 예. 대표님이 갖고 계신 거는 14K 큐빅이니까 비록 한 뭐 음. 30만 원대지만 한 10배 차이가 나시면 명품 보석이다 생각하면 내가 명품이 되는 거니까. 예. 네, 너무 멋있어요. 또 이승희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런 멋진 보석도 우리가 사는 여자가 됐습니다. 사진 하나 감사합니다. 찍자. 오늘 네, 사진 하나 사진 하나 찍고요. 찍을까요? 사진 하나 찍읍시다. 저희가 11월 1일이죠, 모임이.
네, 일일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잠깐만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공동구매 궁금하시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잘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세요.